2000년 봄 기운이 가득한 한라산이었습니다. 4명의 남성이 서로를 의지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죠.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흘러들고 산길에는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4명의 남성이 배낭을 짊어지고 천천히 오르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동수, 오늘 날씨 괜찮네. 안개만 없으면 좋겠다. 성환, 하하. 맞아. 근데 우리 지난번처럼 길 잃지만 않으면 되겠지. 기범, 에이, 우리가 길 잃겠어? 내가 길 잘 아니까. 영수, 자만하지 마. 산은 언제든 사람 속일 수 있어. 네 사람 모두 오래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습니다. 웃음과 농담 속에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개가 짙어지고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은 강하게 불어 그들의 몸을 흔듭니다. 시야는 금세 5m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좁아집니다. 동수, 잠깐, 저기 길 표시 보였어? 성환은 근데 비 때문에 잘 안 보여. 우리 잠깐 멈출까? 기범, 멈추는 게 낫겠지. 계속 가다간 영수, 아무래도 위험해. 모두 함께 모이자.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시야가 거의 없는 안개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4사람 모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주변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산에는 묘한 고요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하루가 다르게 불안과 초조 속에 사건을 기다렸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한라산의 그날은 그렇게 비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실과 혼란만 남았습니다. 4명의 남성이 사라진 후 남겨진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문 밖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을 그들을 기다렸지만 시간은 오히려 상처만 깊게 만들었죠. 현장 묘사,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각자의 집에서는 초조와 불안이 맴돕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지만 모두 허망하게 연결이 끊깁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울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동수, 어머니 아직도 소식이 없단 말이냐? 성환, 아내 하루만이라도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기범, 형, 아무리 기다려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우리 애를. 영수, 누나, 정말 이게 현실일까? 언론은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라산 4명 동시 실종, 전문가도 원인 추정 불가라는 제목이 신문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추측과 소문 속에서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건 이야기를 하며 궁금증을 참지 못합니다. 숲 근처에서 들린다는 알 수 없는 비명, 우연히 발견된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들.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대사, 마을 주민일 저번 주에 산 중턱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는데 그거 혹시 마을 주민이 설마 아니겠지? 근데 사람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잖아. 동수, 아버지, 제발 누군가라도 찾아줬으면 좋겠구나.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현장 묘사 후 나레이션. 사회는 사건을 기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사건의 그림자가 매일 아침을 깨웠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사라진 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의문이 늘 함께했죠. 마지막 장면 묘사. 어느 날 동수의 어머니는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동수, 어머니, 하늘 끝까지 가 있겠지. 우리 아들 어디 있든 무사하기를.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과 불안,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의 그림자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4명의 남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남겨진 가족들은
시간 속에서 상처를 조금씩 감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중 한 사람이 사건의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고백은 모두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죠. 현장 묘사. 조용한 카페 안,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성환, 기범, 영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나타납니다. 5년간 사라졌다 돌아온 그는 이전과 달리 어딘가 지친 모습입니다. 동수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제가 그때 일이 전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성환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범 형 말해보게. 진심으로 다 알고 싶다. 동수 그날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폭우, 안개, 그리고 동수는 천천히 사건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네 사람 모두가 등반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와 안개로 인해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다툼과 실수가 결정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동수 저희가 서로를 찾으려다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저는 혼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 누나 그게 다라고요? 동수 네. 그날의 선택은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백은 가족들에게 충격과 분노, 슬픔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며 가족들은 믿음과 배신, 상실감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5년 동안 간직해온 의문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죠. 성환 아내 동수 씨,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동안, 동수 죄송합니다. 정말 그동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그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기범 형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은 놓이는 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슬프기도 하다. 그날 이후 가족들과 동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안도와 회한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 속에 숨겨졌던 인간적인 면과 실수,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마주한 순간이었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은 숨어 있었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이제 조금씩 현실과 화해하며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가족들과 남겨진 이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실수, 그리고 오해가 얽히며 그날의 사건을 만든 비밀들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과 도덕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한라산 근처 작은 펜션 거실. 성원의 아내와 기범 형, 영수 누나가 동수의 고백을 곱씹으며 마주 앉아 있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게 비치고 창밖에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성환 아내 그날 다툼이 있었다고요? 동수 내 안개와 폭우 속에서 작은 오해가 시작이었어요. 서로를 탓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기범 형, 그럼 결국 사고가 아니라 인간적인 실수였단 말이구나. 영수 누나 누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다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동수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진실은 서로를 더 깊이 연결하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를 다시 드러내기도 합니다. 동수는 손을 떨며 테이블을 잡습니다. 성환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기범 형은 한숨을 내쉽니다. 영수 누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산을 떠올립니다. 동수 그날 제가 선택한 길이 결국 모두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알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성환 아내 동수 씨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 한켠은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기범 형,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겠지.
그날을 잊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 영수 누나 맞아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죠. 그들은 사건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각자 선택을 내립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상처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 앞에서의 선택은 결국 그들 모두를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라산의 안개 속에서 비롯된 작은 오해는 큰 비극을 낳았지만 남겨진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조금씩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와 용서 속에서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밤이 되어 가족들은 촛불을 켠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합니다. 동수 작은 목소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지켜주자. 잊지 말고 기억하자.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선택한 이해와 용서는 가족과 친구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남겨진 이들은 상처를 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운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작은 순간마다 잔잔히 되살아나죠. 봄이 찾아온 한라산 등발로 성환 아내, 기범 형, 영수 누나, 그리고 동수가 함께 산길을 걷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숲을 채웁니다. 네 사람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서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환 아내 이 길 예전엔 너무 무섭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조금 편안하네요. 기범 형 맞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영수 누나 하늘도 밝고 바람도 부드럽고 이런 날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텐데 동수 그래 그 친구들은 여기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4명의 친구가 사라진 사건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와 기억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삶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 걷고 숨 쉬고 서로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네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라산 전경을 바라봅니다. 구름과 안개가 여전히 산을 감싸지만 그 안에서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동수 보세요. 저 안개 속에도 햇살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은 일도 언젠가는 조금씩 빛을 찾겠죠. 성환 아내 그럼요. 친구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기범 형 앞으로는 힘들어도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살아가자. 영수 누나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선물이죠. 사건의 비밀은 밝혀졌지만 그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서로를 통해 회복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와 위로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여전히 신비롭고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삶의 소중함과 사람과의 연결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햇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갑니다. 멀리 한라산 정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과 위로가 스며 있습니다. 동수 작은 목소리 우리 서로 지켜주며 살아가자. 잊지 말고 기억하자. 비극과 미스터리를 겪은 사람들에게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 기억과 위로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회복하며 다시 걸어갑니다. 한라산의 안개 속에서 잃어버린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은 삶의 섬세한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